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기자와 함께하는 9월 장애계 월간 핫 이슈를 시작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미와 아직도 풀지 못한 우리의 숙제를 주제로 이것만은 콕 집어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9월호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리고자 협약을 사례로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월간 핫 이슈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협약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더 나아가 유엔 2, 3차 심의 이후에도 풀어가야 하는 과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 모두 협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이 가진 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은 장애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장애는 자선의 대상 또는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 속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은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에 기준을 두어 측정하여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금은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치료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 장애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이는 제도, 시설, 편견, 차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란 사회적 의미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무엇인지 현재 현황,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란 장애인 평등과 차별 금지, 사회 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현재 182개국이 비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선택 의정서를 제외한 본 조항에 대해서만 국회 비준을 거쳐 가입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추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적인 협약으로서 약칭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차별과 아픔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복지와 시혜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주체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의 채택과 함께 전통적으로 장애를 복지, 시혜, 재활 차원에서 접근했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장애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 보호, 보장,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 인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특징은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한과 자기결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도적 참여의 원칙, 인권 관점으로 정책 전환 선언을 하였으며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본문과 선택 의정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약 본문은 서문과 50개의 조항이 있으며 선택 의정서는 조사, 진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 본문에 있는 50개의 조항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선택 의정서는 인권 협약 내용의 효력 확보를 통해 협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 인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협약 내용을 잘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약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한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대법원까지 진행했음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엔을 통해 진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적 보호, 자립적인 생활, 교육, 건강, 재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협약에 가입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 확보와 활용 또한 당사국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50개의 조항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 3가지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례로 보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자료집을 참고하였으며 자료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관련 조항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제27조 근로 및 고용으로 시각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제이 씨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 사회보험기관의 심사관이 되고자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회보험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5조와 제27조를 위반한 차별이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모집이나 채용 등 모든 형태의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노동권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관련 조항이며 한 지적 장애 여성의 사례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입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아동이면서 장애인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협약의 제6조와 제7조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이 두 집단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관련으로 40대 최중증 근육장애인 K씨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입원 이후 식사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등의 위험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장애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협약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조항은 제10조 생명권의 범주를 더욱 확장한 내용으로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위협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6월 공청회 등을 열고 지난 3년간 변화된 정책 상황을 반영한 민간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으며 8월 24일과 25일 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 위원회 현지 심의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가 2019년 3월에 제출한 2, 3차 병합 보고서와 2022년 8월에 추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긍정적인 평도 있었으나 한편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한국 심의관인 게렐위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권고와 우려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장애계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유엔 CRPD NGO 연대가 7월 1일 오후 국회 앞에 나와 정부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였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CRPD NGO 연대와 함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장애계와 정치권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개럴 한국심의관 국내 초청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장애인 정책 수준을 가늠할 객관적 수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문했으며 정책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계, 장애인 등급제와 탈시설 등 이슈 전달 및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장애계 연대는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세션에서 장애계 이슈 전달을 위해 나섰습니다. 심의 최종 견해 발표에 따른 우려 및 권고 등 최종 견해 전면 수용 및 이행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년 전에도 1차 심의를 통해 CRPD에 위반되는 장애 등급제와 시설화 폐지 등을 권고받았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RPD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것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CRPD에 기반해야 하며 특히 장애 아동들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장애포럼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지난 1차 권고를 포함 2, 3차 최종 견해를 한국 정부와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페어뉴스의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관련한 2, 3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가 채택이 돼서 공개가 됐는데요. 최종 견해는 협약에 근거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최종 견해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의학적 관점이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서 좀 계획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거나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비준을 보류하고 있는 선택 의정서 관련한 내용들도 지적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들과 협약 자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계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지난 심의 때와 비슷한 지적이 이번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협약이 비준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인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잘 정하고 있는지 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책과 제도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권리협약 관련한 기사를 다시 좀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장애계 안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위해서 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늘 남기 때문인데요.
국가보고서 심의를 기점으로 협약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적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계 안에서만의 협약이 되는 게 아니라 협약의 의미와 최종 견해가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바라봐지고 그걸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계속해서 이걸 알려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장애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선택 의정서 비준을 21대 내에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제는 반드시 선택 의정서 비준을 해야 합니다. 최종 견해에 대한 번역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보단 정부는 최종 견해를 어떻게 수용하고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인지 또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등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할 때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등의 구체적인 CRPD 실천 과제를 반영하는 정부 노력과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어 활발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변화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 서비스 지원 체계, 시행하고 있는 정책 등의 핵심 이슈만을 정리해서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이슈를 살펴보고 핵심 이슈를 장애계 대표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월간 핫 이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다 쉽고 핵심만 콕 집어 전달하는 월간 핫 이슈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 2022년 9월 월간 핫 이슈를 전달한 아나운서 김호희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